네, 안녕하세요. 이민주입니다. 오늘 윤희가 없죠. 원래는 낮에 윤희랑 같이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윤희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어린이집을 안 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가정보육을 하고 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좀 같이 찍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제 자고 있고, 지금은 10시가 다 됐어요. 재워놓고 저 혼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마 혼자 촬영한 걸 알면 난리가 날 텐데 그래서 이야기 하다가 깨서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나오면 또 나오는 대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제가 가정보육을 했는데 책도 정말 많이 보고 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막 설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고, 그리고 티타임도 같이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내일은 자기가 약 챙겨서 어린이집 꼭 가겠다라고 했는데 내일도 일어나 봐야 알 것 같기는 해요. 오늘은 윤희랑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육아서를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추천드리는 육아서는 정말 광고도 없고 협찬도 없고 정말 제가 보던 책들 중에서 이 책은 좀 있으면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육아를 할 때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책들을 좀 뽑아봤어요. 저도 육아서를 출간을 하고 또 집필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도 이제 계속 하고 있다 보니 육아서를 정말 몇천 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몇백 권은 읽고 있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육아서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봤어요. 소개는 주제별로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주제라고 하면 뭐 식습관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뭐 훈육이라든지 이런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별로 소개를 하고, 순서는 아이 연령별로 해볼게요. 신생아기부터 참고하기 좋은 도서, 그리고 이제 유초등 시기까지 참고할 수 있는 이렇게 순서대로 좀 해볼게요. 먼저 이 책, 요거는 제가 3권을 구입을 했었는데 제가 출산을 하기 전에 구입을 했었던 책이고, 육아상담소라는 책인데 저희 메인 채널명이랑도 똑같죠. 육아상담소라는 책인데 발달편이 있고 수면교육편이 있고 또 이유식 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매를 할 때 그냥 한 번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초점이 정말 그 신생아기 딱 출산을 하고 직후부터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책이라서, 목차를 보면 생후부터 5주까지, 뭐 6주부터 4개월까지 되게 아기가 어린 아기들, 신생아기부터 한 1년 정도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하기 좋은 책이에요. 이게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집필을 한 책이기 때문에 저도 참고를 할 때 다른 것보다 좀 건강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라든지 하루에 수면해야 되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참고를 했었고, 그래도 아이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키울 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대신에 12개월 전인 아기들을 위주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주제는 이유식 관련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유식 어떤 책 참고하면 좋은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먹이는 메뉴나 뭐 레시피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그때그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많이 참고를 해요. 근데 이 책은 아이 주도 매뉴얼 이라고 되어 있어서 무엇보다 그 이유식이나 유아식 메뉴보다는 아이 주도식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좀 어려운 부모님들 계세요. 그래서 아이 주도식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궁금하시면 이 아이 주도 이유식 유아식 매뉴얼 요 책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이유식을 시작하거나 중기, 후기 이유식에서도 특히 아이들이 이제 이유식을 거부할 때, 먹여주는 이유식을 거부할 때 이 책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되실 거예요. 안에 레시피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레시피보다는 앞에 이론 부분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추천을 드려요. 뭐 아이주도 이유식의 기본 원칙이라든지 뭐 장점도 있고, 그리고 단점도 있고, 그리고 어떤 아기한테 필요한지, 그리고 아이주도식을 할 때 부모가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책 제목이랑 책 정보는 더보기 정보란에 링크로 한번
정리를 해서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시고, 자, 다음은 이유식 유아식 책인데 이거는 제가 레시피를 좀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책 중 하나예요. 되게 다양한 레시피 책이 있는데 다른 이유식 유아식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걸 추가로 사진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냥 기본적으로 아기들의 밥을 할 때, 반찬할 때 이제 간은 어떻게 하는지, 조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한 권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는지 보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안 먹는 아이도 바쁜 엄마도 반한 엘린의 미국 유아식이라는 책인데 조금 특이한 책이에요. 아이들이 식판식을 할 때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은 밥과 국을 제공하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이제 미국 유아식이라고 해서 꼭 밥과 국, 뭐 반찬 이게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아이한테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런 영양소들이 충분히 갖춰진 음식을 아이가 먹기 좋게, 보기 좋게, 그리고 차려주는 엄마 아빠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나와 있는 레시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할 때는 이렇게 따라가진 않는데 간식이라든지 아침밥이라든지 이제 주말에 좀 특별식 해줄 때 이 책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밥을 좀 많이 거부하는 아이들, 잘 안 먹는 아기들이라면 저런 것들도 좀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수면도 되게 힘들잖아요. 좋은 잠 처방전이라고 해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뭐 수면 방법, 뭐 아기를 재우는 방법 이것보다는 수면의 중요성이라든지 뭐 수면 자체에 대한 이해를 좀 부모들이 하고 있어야 아이를 어떻게 재워야 되는지, 뭐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들을 좀 맞춰줘야 되는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초기 수면 교육을 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앞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좀 수면을 어떻게 좀 해줘야겠다라는 개념을 좀 잡을 때 그럴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 책이랑 또 반대로 이 책 같은 경우는 수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기, 신생아기 태어난 아기들 수면 패턴에 대해서 딱딱딱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제시를 해주는 책이죠. 또깨육아 책은 사실 대부분 아이를 출산하면 알고 계신 책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봤었는데 개월수별 수면의식 이라고 해서 뭐 0에서 2개월, 3에서 5개월, 5에서 7개월, 6개월, 12개월, 20개월, 3세, 4세, 6세 이런 식으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이마다 다르고 또 수면 교육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듯 정답이 없어요. 아이 수면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또 부모의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결국에는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대로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 힘들 때는 이런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책을 추천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방법이 정말 딱 똑부러지게 뭔가 딱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이대로 안 하면 뭔가 수면 교육에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다음 책은요. 짜잔. 제 책을 안 가져올 순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놀이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두 번째로 집필했었던 책인데 아이가 한 6개월에서 만 6세에서 7세 정도까지 참고할 수 있는 책이에요. 참 쉬운 101가지 집콕놀이라고 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사실 할 수 있는 놀이긴 하지만 저는 꼭 했으면 하는 놀이, 아이의 발달을 고루고루 시켜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극을 반드시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한테는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놀이예요. 제가 보시면 신체 발달 놀이, 그 다음에 오감 발달 놀이, 그리고 인지 발달 놀이, 언어 발달 놀이,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제가 구분을 해서 101가지 놀이를 담아놨는데 이 안에서 또 씨앗 단계, 새싹 단계, 열매 단계로 해서 그 수준을 3단계로 구분을 해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6개월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씨앗 단계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을 실천해 보면서 101가지 놀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크면서
할 수 있는 수준을 조금씩 씨앗 단계에서 새싹 단계로, 새싹 단계에서 열매 단계로 이렇게 높여주면서 실천할 수 있는 놀이들이에요. 처음에 놀이 재료랑 놀이 방법만 다 정리를 했다가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놀이하는 사진을 보면 훨씬 더 놀이를 할 때 잘 풀어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사진도 다 찍었어요. 다시 메인 사진에 순서 따라서 사진도 다 찍어가지고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놀이책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책은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되게 발달이 많이 빨라졌어요. 이제 돌 정도 되면 드러눕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해지는 시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훈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36개월까지 훈육을 하지 말라는데 2돌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이제 말도 막 하는 아이들도 있고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컨트롤이 힘들고. 근데 그 시기에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정말 부모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썼던 책이에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부터 이것도 제가 씨앗 단계, 열매 단계, 새싹 단계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유초등 시기까지는 참고를 하실 수 있어요. 과제가 그거예요. 엄마들이 화내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60가지 상황별 훈육 솔루션인데, 사실 훈육이라고는 하지만 훈육만 적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엄마들이, 아빠들이 어려움을 겪는 60가지 보면 뭐 떼쓰는 아이, 공격 행동을 하는 아이, 생활 습관에서 뭐 배변 훈련, 정리정돈, 뭐 카시트 거부하는 아이, 그 다음에 식습관에서 간식만 찾거나 돌아다니거나 손으로 먹거나 스스로 먹지 않거나 뭐 음식 식기류 던지거나 편식하거나 뭐 음식 뱉어내는 아이,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상황을 구분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씨앗 단계 아이에 대한 솔루션, 그 다음에 새싹 단계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드릴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이제 열매 단계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훈육 방법이 연령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아주 자세히 적어놓은 책이에요. 육아하다 보면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보지 마시고, 오늘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너무 떼를 써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면 마트에서 떼 쓰는 아이 그 부분만 찾아서, 내 아이가 새싹 단계다 그러면 새싹 단계 딱 찾아가지고 그 솔루션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놀이책과 훈육책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말이 늦은 아이, 속이 타는 부모. 제목만 봐도 언어 발달 관련 책인 걸 아시겠죠? 이 책을 제 언어 발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가장 좋은 게 이렇게 원령별 언어 발달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안에. 그래서 내 아이가 몇 개월 정도 됐을 때 정상 범주인가? 개월수에 맞게 언어 발달이 좀 잘 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 언어 발달 이제 뭐 12개월에서 15개월 요 체크리스트 보면 이제 체크 되어 있고, 그리고 16개월에서 20개월 되면 또 이제 체크 하면서 봤었던 책이거든요. 되게 재밌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뭐 이 개월수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팁들도 되게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실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책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요즘 제가 좀 질문을 많이 받는 건데, 아이들 성교육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까지 가르쳐 줘야 되나요? 그런 거 되게 많이 질문하시고, 그리고 또 유아자위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2돌 정도 된 아기가 자위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당황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려워하세요. 그럴 때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키우면서 성교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고 용기 있게 딸 성교육하는 법, 아들 성교육하는 법, 이렇게 2권이거든요. 근데 2권 다 저는 봤는데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들, 딸 키우신다면 뭐 한 권만 구매를 해서 참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2개 다 참고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2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라면 이 책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조금 더 건강하고 또 조금 더 현명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추천만 했나요? 윤희가 깰까봐 마음이 급해가지고
원래 시작할 때는 약간 라이브 아닌 라이브처럼 라방처럼 한번 편안하게 해봐야지 했는데 또 심취해가지고 막 추천만 마구마구 드렸네요. 이제 2권 남았어요. 이 책 2권은 제가 되게 재미있게 봤던 책인데 제가 아까 연령 순서대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도 아이들도 금방금방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되게 도움이 돼서 지금 봐도 너무 좋지만 사실은 한 4살, 5살 정도 부터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 키우는 부모, 학부모들도 참고하면 너무너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거는 실제로 저희 연구원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봤었던 책인데 교육대에 다니면서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서 또 보면서 수업 활용했었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인데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었던 교육 앞으로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면서 받는 교육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미래형 인재를 만드는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으로 좀 참고를 할 수 있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지금 아이한테 이제 육아를 하면서 너무 에너지 소모가 크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까지 지금 보진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나는 조금 교육에 있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고 싶다. 아예 어떤 교육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2가지 책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좀 어린 아기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도 참고하면은 스마트 브레인이라고 해서 뇌 발달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지나고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아기가 어릴수록 뇌 발달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2, 4, 5, 15권. 15권의 책 소개가 끝났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뭔가 너무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네요. 근데 그런 마음이 무거우라고 또 이렇게 숙제를 던져드린 건 아니고 육아를 하면서 좀 항상 뭔가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책을 좀 육아서를 참고를 하면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좀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보시고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기 제 책 2권이 있었잖아요. 이벤트를 한번 정말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벤트를 하지? 갑자기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되지?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쓴 책 중에 하나는 놀이책이고 하나는 이제 육아 전반에 대한 우리 아이 훈육편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육아 전반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놀이가 조금 힘드신 분 그리고 육아가 힘드신 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정보란에 제가 남겨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육아서 열심히 봤던 육아서들 중에 이거는 좀 추천할 만하다 하는 책들을 좀 소개를 해봤고요. 이제 4월이 됐는데 저는 앞으로도 또 강연을 전국구로 열심히 다닐 예정이기 때문에 육아 고민 많으신 분들은 이제 거주하시는 곳 지역에 제가 가면 그때 만나서 즉문즉답으로 육아 고민도 좀 많이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윤이랑 같이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